그래서 쉬고 있지만 적들은 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방심하다 또 당하겠다.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거. 경제는 대체 왜 중요합니까? 일단 홍춘욱 박사님.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얼굴 좋아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됩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되라고 약을 올리거든요.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구하나 구인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청취자들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딸아이가 남자친구하고 근교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배가 아프죠?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부터 학비도 스스로 해결한 자립心강한 딸, 이제 취업 앞두고 있는데 많은 것 경험해보며 새로운 인생을 기록해 나갔으면 하네요.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딸아이가 장한데 근교로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 건 굉장히 허전하고 배가 아프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거의 한 89% 정도 아버님 느낌이 있거든요. 구하나 구이님, 그래도 남자친구 없는 것보단 그 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응원해 주시죠. 뭐 장하네요. 장학금도 받고. 자, 저희는 오늘 실생활에서 보험료를 좀 아끼거나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치아 보험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시고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치아 건치 소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보험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왜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 보험에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구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네,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득을 가져가기에는 네. 이 치아보험의 구조 자체가 참 어렵구나.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 돈으로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입하는 게 나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입하는 게 더 나은 분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당장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향후 1년에서 2년 후에는 돈 들어가는, 즉 임플란트 같은 치료를 꽤 많이 해야 될 게 거의 확실시 되시는 분들. 이게 선천적으로 좀 치아가 약하셔가지고 잇몸이 약하시거나 해서 한 40대 후반 50대가 네. 되면 뭐 치아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버틸만 한데 우리가 사실 뭐 치아 오식증이라고 부르는 충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치아가 지금 한두 개 정도 없어가지고 임플란트 같은 걸 해 넣어야 되는데 당장에 불편함은 없고 한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아보험이 조금은 쓸모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본인은 치아가 약한데 안 들었다면서요. 임플란트 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내가 한번 관리를 해볼 자신이 있다. 뭐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꽤 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딱히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치아보험을 든다고 쳐보죠. 네. 보통 보험료가 한 월에 3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는 합니다.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3만 원씩 낸다 하면은 그것만 해도 1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중에 보장을 받아야 이게 손해를 보지 않는 건데 구조가 어때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입을 망설인 이유도 이게 뭘 따져봐야 되냐면 두 가지, 크게는 면책기간하고 개수 제한,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면책기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암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아보험도 가입을 해놓고 일정 기간, 보통 90일에서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 치아에 관련된 보장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면책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절반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90일 이내에 일어나면은 한 푼도 안 드리고요. 90일이 넘어가서도 1년 이내에 벌어진 일은 저희가 50만 원만 드릴게요. 이야. 이런 식으로 면책 기간하고 그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내가 당장에 지금 치아가 아프거나 요거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병원을 갔더니 요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아플 땐 이미 늦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수 제한도 있어요. 그래. 좋아. 1년은 내가 버틸 수 있어. 면책 기간은 좀 버텨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36만 원 정도 내고 임플란트 한 150만 원 들어가는데
보험금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00만 원은 나온대. 그럼 그래도 조금 아끼는 거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입하기에는 임플란트가 여러 개 있다. 한 4-5개 해야 된다. 이럴 때 보험사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대한 1년에 3개까지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는 보험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참 따져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개수 제한이 있고 보험사가 보장 안 해주는 면책 기간이 그만큼 길면 네. 그 기간 동안에 내는 보험료를 고려할 때 내가 직접 고치는 거나 네.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는 거나 뭐가 좋은지 따져보기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집에 가전제품 바꾸듯이 이거 낡았는데 조금 한 1년 정도 더 쓰고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장의 굉장히 불편함이라든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걸 이 실익을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그 보험 가입할 때 보면은 네. 석 달 이내에 병원 갔다 온 적 있는지 네. 약 먹고 치료 받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치아보험도 이런 고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질병보험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질병보험은 우리가 고지 의무에 뭐 암 보험 같은 걸 가입할 때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가입을 아예 거절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해당 치아를 보장하지 않는, 즉 뭐 안쪽에 어금니를 지금 충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고지했을 때 그 부분은 그럼 안쪽 어금니는 저희가 보장해서 빼고 그건 보장하지 않고 나머지 치아만 가입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아보험들 같은 경우에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당연히 보험 계약을 보험사 측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장을 당연히 못 받게 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치아보험 가입할 때도 당연히 고지 의무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분 계시네요. 9649님이 제가 치아가 다 충치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었지만 한두 개가 썩은 분들 이거 치아보험 손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정도로 나 정도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이면 몰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가지고는 치아보험으로 이게 보장이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잘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특히나 그래요. 이제 치아 우식증, 이빨이 썩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치료는 굉장히 싸고요. 네. 레진이라든가 금 같은 걸 넣게 되는데 이건 좀 비싸잖아요. 금으로 크라운 하게 되면 한 4-50만 원 그쵸.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장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결국은 내 돈 모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치아보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임플란트 보험 혹은 틀니보험에 가까운, 그러니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 때나 거의 보험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투자하는 시간과 돈 대비 효율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자동차 보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또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요? 달라집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과실 따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냐 덜 잘못했냐 따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수리비를 얼마를 보상해 주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7대3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제가 박현미 기자님 차를 박았어요. 어허. 9대1입니다. 제가 거의 다 잘못했고. 목 잡아야죠. 네. 일단 목 잡기 전에 차가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대1이면 기자님이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수리비 중에 90%를 제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900만 원은 제 보험회사에서 나가고 네. 제 차가 망가진 것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10%는 기자님의 과실이니까 제 차 수리비는 100만 원이 나왔다. 그중에 10만 원은 기자님 보험사에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실을 따져서 네. 우리가 수리비를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쪽에서 다 해준다는 것.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은 정말 과실은 거의 다 했는데 크게 다쳤다. 혹은 그냥 그냥 요즘에 일도 안 되는데 병원 가서 누워야겠다. 보통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오건 뭐 100만 원이 나오건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다 대줘야 되고. 진짜요? 네. 기자님은 바빠가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네. 한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보험사 쪽에서는 10만 원만 내게 그건 되는 약간 겁니다.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정말 먹고 사느라고 네. 생업 전선에 나오느라고 제대로 입원 치료 이런 걸 못했는데 네.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요즘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따져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이 치료비는 서로 간에 과실 비율을 따져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좀 전 같은 상황에서 제가 9대 1이 나왔다. 제가 9만큼 잘못했으면 저는 10%만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사 혹은 제 돈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렇게 약간은 합리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경상 환자가 만약에 장기 치료를 받는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기 치료 받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진단으로 뭐 2주 진단이 나왔다, 네. 3주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딱 2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3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는 아니거든요. 내가 아프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면 2주건 3주건 4주건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병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 불필요한 의료비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앞으로는 경상 환자일 경우에는 4주가 넘어갈 경우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그래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많이 다친 분들은요? 예, 중상 환자 같은 네. 경우에는 현행처럼 유지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상 환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률을 보면 과거에는 달리 경상 환자의 지급률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차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아하.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다치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상 환자들이 지급되는 보험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건 이게 이 어떤 도덕적 해이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어나고,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경상 환자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1번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제가 차를 과실이 크게 들이받았어요. 제가 9대 1입니다. 90% 잘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로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0%만 받고 나머지를 제 차 보험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자동차 뭐 자기 신체 사고나 뭐 네. 자동차 손해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자기 신체 손해 그런 것들 같은 경우 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치료하는 건 보통 무한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다쳤을 때는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중상 환자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상 환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나 나이롱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치료를 못 받는 케이스는 막기 위해서 여기는 좀 예외로 하자 해서 중상 환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좀 줄이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인데,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이게 조금 오래 걸려요.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오. 내후년 1월 1일부터인데, 네. 왜냐하면 이건 약관이 바뀌고 나서부터 해야 돼요. 근데 네.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한 번씩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가입 시점이 달라가지고 오늘부터, 자 이번 달부터 적용합니다라고 해도 지난달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1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약관이 옛날 약관을 적용받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약관이 1년 순환으로 한 번씩 다 돌아가고 나서 전부 다 적용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다 한 번씩 돌아가고 나서 네. 모두 출발점이 같을 때, 네, 그래서 2023년 1월 걸 지금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